콘크리트의 평균 수명은 100년.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뼈대로 콘크리트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수명은 그 반도 안 됩니다. 건축물들이 짧은 생을 살다 사라지는 이유가 콘크리트 때문만은 아닌 것이죠. 내장재, 주변 환경 여건, 그리고 건설 및 사업 관계자들의 양심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 건축물의 유통기한이 짧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건설 폐기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고 있을까요? 이곳은 원래 30여 채의 가옥이 있던 곳. 향후 아파트나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 채당 한 250에서 300톤 정도요, 이게. 30채 하면 몇 톤 정도 돼요? 한 9천여 톤? 하나의 건축물이 철거되면 다양한 종류의 건설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들은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종류별로 따로 분류한 뒤 이것들 중 건설공사에 재사용할 수 있는 골재들만 골라내는 것입니다. 각 현장에서 그 건설 폐기물이 들어오면은 그 성상에 따라서 이제 폐콘크리트, 아스콘, 그다음에 이거저거 혼합된 그 건설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는 이제 깨끗한 폐콘크리트는 이제 한쪽에 모아놓고 또 약간 지저분한 그 건설 폐기물은 한쪽에 집어넣어갖고 그 성상에 따라서 깨끗한 거는 이제 깨끗한 제품 만들 때 쓰고 약간 좀 혼합된 제품은 그 나름대로 또 더 분리 선별을 잘해야 되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무너지면 사용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폐기물들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폐기물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총 4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폐콘크리트 덩어리들을 깨트려 부숩니다. 2번의 파쇄, 분쇄 과정을 거친 뒤 진동 스크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류합니다. 그 다음 물과 초음파를 이용해서 폐콘크리트에 섞여 있는 이물질들을 분리하여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처음 콘크리트를 만들 때의 골재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4차 파쇄랍니다. 여기서 4차 파쇄를 해갖고 나온 것이 20mm 언더 순환골재, 굵은 골재, 5mm 언더 순환골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파쇄해서 순수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여 이들을 순환골재라 부릅니다. 굵은 형태와 잔 형태, 이렇게 2가지 종류의 골재로 재탄생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단순 파쇄해서 일반 도로에 상토하였지만 최근에는 순환골재를 원료로 한 콘크리트 제품으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산하는 것은 대형 축조인데 대형 축조에 관한 배합비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모래, 굵은 골재, 인공사, 물, 시멘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컴퓨터 입력하면 컴퓨터에서 자동 계량되고 다음에 기계에서 모든 게 일이 진행됩니다. 산이나 바다로부터 골재를 얻지 않고 폐기물 속의 모래와 자갈을 추출, 건설 자재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 종류는 총 18가지. 그중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콘크리트는 썩거나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하지 않으면 매립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류보다 더 오래 생존하는 제품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폐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한 지점에서 대규모량이 발생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이물질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 순환골재로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어떤 비용 문제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순환골재가 가장 경제성을 확보한 재사용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는 천연골재와 비교했을 때 정말 대체 가능한 골재일까요? 강도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판단하는데 강도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압력의 세기를 점점 높이자 콘크리트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메가파스칼로 치면은 약 50메가. 50메가파스칼. 예,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강도에 예, 좀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시공사에서는 뭐 일단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24메가파스칼 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순환골재로도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일반적인 세석골재, 예, 세석골재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바다에서 채취한 바닷모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폐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순환 굵은 골재. 이거는 순환 잔골재 이렇게 되겠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이제 쇠석 같은 경우 표면에는 그렇게 어떤 그 몰탈, 시멘트 몰탈이 묻어 있지 않지만은 이거 보시면은 이런 그 순환 잔골재, 굵은 골재 같은 표면에 이런 그 몰탈이 묻어져 있죠. 이제 이런 게 품질 저하 요인으로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균일한 품질이 생명인 콘크리트 특성상 한 번 쓰임이 있었던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생산 현장에서 까다로운 관리가 요구됩니다.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는 폐기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도로 포장을 할 때 도로 보조기층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천연골재와 순환골재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파괴 방지 및 파괴된 국토의 복구 비용 등을 다 따져봤을 때 순환골재는 천연골재에 비해 무려 40배나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2011년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골재 수급을 위해 남산의 약 4배에 해당하는 천연 자원을 사용했고 연간 순환골재의 생산량으로 따져봤을 때 천연골재의 약 16% 정도를 순환골재가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순환골재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실제 사용량이 더 늘어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보다 온전한 상태의 국토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13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골재 수급기 전체량이 약 한 20만 천립방 정도
20만 천립방 정도. 네, 20만 천립방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이제 그 자갈이 약간 지금 11만 3천立방하고 모래가 이제 약간 8만 7천 정도. 그 정도 이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SOC 이제 건축 아파트 같은 것들 그렇게 되다가 보면 이제 각종 그 레미콘, 아스콘 회사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서는 1년에 어느 정도가 우리가 이제 그 예정이 저희 뭐 수요가 예정이 되느냐 이제 그걸 추정을 해서 환산을 해서 이제 그 골재량과 이제 수급기